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성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6월 21일이라 발표된 것도 있죠. 네,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면서 대선 과정에서 예고했던 정책들을 드디어 입안시키는 그런 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6월 21일에 어느 정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제목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5월 10일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양도세들이 이제 긴급하게 처리된 게 있었고, 지금 앞으로는 이제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상생임대인제도 이런 게 우선 또 나왔고, 다음으로 3분기에는 어떻게 될 거다라는 정책의 안내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물론 아주 셈법이랑 관련 있다고 보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관심 가지면 좋을 법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테고리로는 임차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이런 주제가 있었어요. 네, 바로 이제 공공성을 준수하는 상생 임대인의 혜택을 확대하겠다. 이 상생 임대인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나왔었잖아요. 네. 뭐 작년에도 이미 있었죠. 네. 상생 임대인 어떤 요건을 갖추면 나중에 1세대 1주택 거주 요건에서 1년은 빼주겠다, 1년은 상고로 봐주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사실상 너무 지키기가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좀 완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나왔는데 그걸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뭐 갱신 만료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또 임차인의 전월세 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하잖아요. 이것도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고 그리고 또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건설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뭔가 세제 혜택을 주는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다음으로 이제 예상되는 게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라고 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나올 거예요라는 이제 안내가 있었죠. 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될 거냐, 예년 수준으로 낮춰준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진행이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제일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여기 3분기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선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 가장 먼저 나온 게 이제 상생 임대인 정책 관련인데요. 네, 네. 상생 임대인 제도 지난해 이미 나왔잖아요. 네, 요 개념부터 한번 설명해 보자면 직전 계약 대비해서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 또는 갱신 계약 체결한 임대인을 상생 임대인으로 정하고, 이 상생 임대인들에게는 2년의 거주 요건 중에 1년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 요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2년 중에서 1년을 채워주니까 사실 근데 1년은 다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게 네. 생기긴 했었죠. 네. 네, 그리고 또 상생 임대주택이 되기 위한 주택 요건도 있었는데요. 바로 임대 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네, 이렇게 1세대 1주택이고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지켜서 거주 요건을 1년 추가로 채우고 났을 때, 그렇지만 해당이 되지 않는 또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장기보유택비공제를 전혀 적용해주지 않는 문제가 또 있었죠. 네, 비과세는 적용해 주는데 이 보유 기간에 대한 장특은 또 정책적으로 따라오지 않았어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많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법은 22년 12월 31일까지로 끝나는 법이었기 때문에 연장할 건지 이런 것들이 계속 관심 사항이긴 했었죠. 네, 저희가 이 제도 나왔을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실효성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맞아요. 드렸던 것 네네. 같아요. 물론 이제 1년이라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뭐 좋긴 좋지만 어차피 완전히 해소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실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당시 1주택자라면 사실 정말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네. 네, 임대인 아닌 사람들도 많았던 거죠. 네, 이 상생 임대인의 목적 자체가 뭔가 효과를 주어서 임차인들이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긴 한데, 뭔가 추가적인 알파의 요건이 없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임차인들이 또 이사를 가야 되고, 그럼 주거 안정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기로 했나요? 네, 우선 상생 임대인의 개념은 같습니다. 직전 계약 대비 5% 인상한 사람을 이제 상생 임대인이라고 부르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요건을 좀 확대하는 거죠. 네, 뭐 폐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이하 주택 이런 요건들이 필요했지만 앞으로 적용되는 상생 임대주택에는 이 주택의 가격 요건이라든지 1세대 1주택 요건이 사라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임대주택이라면. 네. 이렇게 상생 임대인이 되면 비과세 혜택,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하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상생 임대인의 요건을 채우신 다음에 1주택자로서 1주택을 마지막에 처분하실 때 그 혜택에서는 거주 요건이 딸려 있는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적용 기한도 2년을 연장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 법은 어찌되었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개정 진행 사항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시행령 개정 사항이네요. 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제 22년 7월에 앞으로 개정이 될 예정이고 개정이 되면 소급해서 21년 12월 20일 기존 상생 임대인 제도가 있었던 때인데요. 그때 임대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옛날에 이걸 해가지고 손해 보거나 그런 건 없겠네요. 네. 네. 자, 이 상생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뭐 어떨 때 적용이 되는지 1주택자만 적용이 된다는데 그러면은 다주택자로 갖고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이게 적용이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계약 5%라는 건 뭔지 기존 임대차 계약이 뭔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거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신문십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생 임대인 제도와 더불어서 뭐 전세 대출 지원을 좀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제 혜택을 주는 것들이 세트로 나와 있고요. 네, 아마 이런 것들은 소득세법 개정이 많이 필요한 사항들도 있을 텐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7, 8월 되면 개정세법이 나올 거니까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3분기에도 이제 많은 세법이 바뀔 걸로 예상이 되는데 3분기에 나올 정책 어떤 게 있는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나왔죠. 네, 이미 발표된 주요 정상화 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 거래세 부담 완화, 양도세, 취득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매물이 좀 더 시장에 많이 나오도록 또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하는 법들이 개정될 예정인데 양도세의 경우부터 살펴보자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이내 직전주택을 처분해야 되고 또 신규 주택으로 1년 이내 이사를 가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효과를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제는 1년이 아니라 2년 내에 처분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대원 전입 요건은 삭제되어서 좀 더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최종 1주택 개념 때문에 매도하고 2년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해당 주택만을 가지고 2년을 기산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또 이제 당연히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다주택자의 중과도 배제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도 세트로 가야 되겠죠. 네. 취득세도 현행 다주택자가 집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뭐 세율이 올라가잖아요. 1주택, 2주택, 3주택 이렇게 8%, 12% 이렇게 세율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것도 인정 기간이 이제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는 거죠. 네,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만에 원래 뭐 새로운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세트로 2년으로 같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이야기를 빼놓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미 6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종부세 내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세법이 또 세법인데 이미 공시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따라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평균 세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네, 현재 이제 뭐 공시지가는 이미 발표가 되고 있는 자료인데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네. 뭐 80%, 85%, 90% 지금 이제 100%로 될 그렇죠, 예정이었는데 얘를 60%로 하겠다. 네, 주택 가격이 올랐지만 그걸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통해서 이렇게 낮추겠다 이런 거고요. 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원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금액은 11억이었는데 여기에 네. 추가로 3억을 더해주기로 했죠. 네, 14억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종부세 대상이 아니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고령자라든지 장기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이 종부세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아직 다 예상인 거라서 네. 뭐 모든 게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어쨌든 이러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뭐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원래 주택의 경우에는 60%가 적용이 되는데 요거를 45%로 낮추겠다 이런 안이 발표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뭐 재산세나 종부세에서 공시지가랑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조정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 또 다른 변수가 있잖아요.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되는데 네. 그럼 이 주택 수 조정은 또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이 종부세 계산 시에 적용되는 주택 숫자를 세는 개념에 대한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 일시적 이주택. 일시적 이주택자도 양도세에서 특례를 주듯이 종부세에서도 특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일시적 이주택의 경우에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계산 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그죠. 양도세는 좀 기간 넉넉하게 줬는데 그 사이에 종부세가 2주택이 돼서 세율을 많이 받으면 좀 부담이 되잖아요. 네, 아마도 이거는 취득세랑 같은 개념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은 집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집을 샀다면 요거는 2년 동안은 그러면 중과하지 않고 나중에 안 팔았으면 그때 추징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네. 다음으로 이제 상속주택인데요. 이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계속 기사가 많았어요. 왜냐면 내가 원래 집이 하나가 있는데 이 상속주택을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경우에 갑자기 2주택이 되고 세율이 올라가고 상속주택을 빼주는 기준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제 바뀐다고 하는 건가요? 네, 우선은 저가주택과 소액주택의 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 요건에 맞는다고 하면 기간의 제외 없이 주택수에서 빼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요건이 뭐냐면 가액 요건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거고 지분 요건의 경우에는 소수 지분권자의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데 요렇게 가액 요건이나 지분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쭉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거죠. 네, 굉장히 좋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저가 소액 지분에 해당되지 않는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5년간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네, 아무리 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5년 동안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거죠. 네, 지금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뭐 금액도 있었고 30% 기준도 있었고 네. 좀 바뀐 거는 2년, 3년 뭐 이런 게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더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이 적용받을 수 있게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지방의 저가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보면요. 주택이 2개 이상 있는데 이 둘 중에 갖고 있는 주택이 공시지가 3억 원 이하 주택이고 또 지방에 있는 주택, 요건에 맞는 지방에 있는 주택이라고 하면 요거는 주택수에 넣지 않고 그냥 다른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수 카운트하니까 여기 1주택 요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안들은 아예 주택수에서 빼서 뭐 세금을 안 낸다 이런 건 아니고요. 가표에는 다 들어가는데 세율 적용할 때 주택수에서 뺀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이제 종부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이 되는 요건이 있으시다면 전년도랑 비교하시면 세금 차이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조치사항으로 22년 3분기, 4분기 중에 이거 개정하면 21년 11월 종부세 고지부부터 적용을 당장 하겠다. 네, 그러니까 22년에 6월 1일이 이미 지났지만 적용될 법이니까요. 여러분들 올해 세금 많이 낼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는 생애 최초 취득세 관련인데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지금도 있는데 네, 사실 조금 금액이 타이트했거든요. 타이트하죠. 현행에 적용되고 있는 생애 최초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소득 요건도 필요하고 주택 가격 요건도 필요한데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이죠. 인분들이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에 요건에 따라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었어요. 네, 사실 그러면 좀 한정적이긴 하거든요. 부부가 합산해서도 7천만 원인데다가 가격 요건도 좀 타이트했는데 앞으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연소득과 주택 가격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도가 있죠. 네, 한도는 있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취득세가 지금 뭐 1주택 그래도 200만 원이어도요. 없었던 제도가 나오는 거고 신규로 집을 취득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은 돈 아니니까 네.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6월 21일 발표된 정책들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바뀐 거는 뭐 상생임대인 제도가 이제 막 나왔고 이제 3분기에 이제 이 말했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겠다라는 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개정세법이 7월, 8월 발표될 거니까 그때 어마어마한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꾸준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자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